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투자 대비하기 좋은 시간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 장 복습과 내일장 전략 체크해보고요. 특징주와 섹터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을 수 있는 히든 종목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네모 박스 보이실까요? QR코드라는 겁니다.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 50분 동안만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새벽 FOMC의 금리 인하 소식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에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고요. 시총 상위주는 온도차가 엇갈리면서 10개 종목 중 5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주춤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에코형제는 3% 이상 하락했고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파란불을 킨 하루였습니다. 다소 변동성이 많았던 오늘 시장 분위기 최병민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병민 본부장입니다. 날씨가 다시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눈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팍스경제TV 밤 11시까지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오늘 장 복습 노트부터 열어주시죠. 예, 오늘 시장은 아침에는 상승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거의 0.7%까지 상승했었는데 결국 그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전강 후 약으로 끝났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4,110포인트 약보합 0.59%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934포인트 0.04포인트 하락 거의 뭐 어제랑 거의 비슷한 지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근데 거의 뭐 예상을 했었던 금리 인하라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조금 지난 한 2주간 시장에서 반영을 해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할 거를 했다, 할 일을 했다 정도였고 네.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급락이 나왔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 네. 잘 버텼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좀 모두 해소를 했다. 그래서 그런 측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 좀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한 1,473원 정도에서 네.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좀 요거 그림 그리는 게 좀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은 550개, 하락 종목은 320개. 쉽게 얘기하면 상승 종목이 한 1.5배 정도 많았습니다. 지수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승 종목이 많았다는 것은 체감 지수는 나쁘진 않았다. 지수만 네. 하락을 했다. 네. 그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시장이 결국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선물일과 콜 옵션, 풋 옵션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선물은 마이너스 3조, 누적 마이너스 3조.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네. 하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콜옵션도 보면은 외국인이 마이너스 콜옵션도 하락에 베팅을 했고 그리고 풋옵션도
하락을 베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물도 하락에 베팅했고 콜옵션, 풋옵션 모두 하락을 베팅한 걸 보면 그거에 비하면 시장이 좀 상당히 괜찮았다. 좀 그렇게 잘 버텼다. 그렇게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만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을 모두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좀 잘 마감을 했다. 그리고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하락한 건데도 체감 지수 괜찮은 걸까요? 예,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 지수 관련된 종목만 조정을 보였지. 특히 오늘은 하이닉스가 개별 악재로 네. 인해서 개별 악재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내렸는데 네. 그거 말고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네.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 종목들, 예를 들어서 프로티나나 어제 말씀드렸던 네. 뭐 나이백 이런 종목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뭐 오늘 코스닥부터 먼저 보면 말 나온 네. 김에 올릭스라는 종목이 바이오 종목인데 네. 이게 개인 매도 1위였습니다. 그 네. 얘기는 바이오 쪽이 괜찮았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개인 매도 2등. 그 얘기는 로봇도 괜찮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이오 로봇,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 왼쪽에 보시면 그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이런 결국 로봇, 바이오, 반도체 같은 주도 섹터는 계속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유진 로봇도 로봇이고요, SPG로 로봇이고, 바이오, 로봇,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매도한 상위에 그 로봇과 바이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왼쪽은 거래소의 개인 매도 수급인데요.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네. 내일은 다시 외국인 기관들 주도로 삼성전자를 좀 다시 한번 매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수도 좀 지지부진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내일부터 내일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만 지수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은 제가 풍력 계속 말씀드렸죠. 네. 풍력의 CS 윈드도 수급이 좀 괜찮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풍력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정부에서 대놓고 내년에는 좀 풍력을 좀 밀 거예요라고 장관이 나와서 요즘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작전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세력인 정부에서 풍력을 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요. 요 풍력주도 한번 요 CS 윈드뿐만 아니라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풍력주도 있습니다. 아직은 종목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풍력주도 있고요. 그리고 한정기술, 현대건설 요거는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들도 좀 수급이 좀 좋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 시작하고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없어져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시 정신 차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선방한 코스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불확실성, 금리 인하, 연준의 네. 금리 인하,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 3일 연속 횡보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주가가 올랐다가도 네.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락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4,000선까지 시장이 조금만 약했으면 4,000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4,100에서 견뎠다는 거는 저는 앞으로 다음 주나 최소 빠르면 다음 주에는 정고점이었던 4,200을 뚫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겠고요.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코스피보다 더 강합니다. 정고점 위에서 조정을 보이기 위해서 좀 계속 누군가 누르고 있는데 네. 나는 계속 가고 싶다. 좀 발이 좀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뭐 먹지 말라고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애기인 거죠. 계속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이제 먹어도 돼 하면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네. 보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말과 내년에는 코스닥, 바이오, 로봇 이런 반도체 이런 소부장 이런 쪽 약간 중소형주 내에서 좀 네. 매매를 하시면 수익률 게임에서 좀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소보단 코스닥에서 좀 매매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제가 이건 제미나이죠. 네. 예, 제미나이 과장한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시장과 그 물가라는 네. 괴물 사이에서 좀 저울질을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를 내려야 되나 아니면 요즘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괴물 같은 애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네. 금리를 올리지 말고 아니면 또 금리 올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왼쪽에 노동자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죠. 네. 괴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노동자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리를 3연속, 3번 연속 이렇게 내렸고 다만 앞으로 4번 연속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약간 멘트를 좀 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고 다음에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3번 연속 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당장은 시장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 기준금리 차트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2번 연속 내렸는데 3번 내릴까 말까 고민을 해서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좀 불확실하다 해서 11월에 급락이 나온 건데 결국은 3번 연속 내렸습니다. 3번 연속 내렸고 3번 연속 내렸죠. 근데 작년에도 3번 연속 내렸고 좀 쉬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혹시 금리를 더 이상 안 내리고 잠깐 쉬더라도 예전 금리에 비하면 10년 전, 그러니까 2018년, 19년 금리는 1%에서 2%대였는데 지금은 아직 내렸지만 3.75%. 예전에 비하면 아직 고금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내려갈 것이다라고 제가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절에는 거의 금리가 거의 0에 수렴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2% 초반까지는 추세적으로 좀 내리지 않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요거 우리 초등학생인데 요 차트만 보고 생각을 하면 옛날에 이게 정상적인 금리였다면 지금도 한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가볍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복습 노트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죠. 하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이 하락 마감 꼭 나쁘지만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장 복습 노트 살펴봤고요. 다음은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특징주와 함께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도 함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 선착순으로만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본부장님이 오늘도 특징주 3가지 가져오셨고요. 저희 첫 순서부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순서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예,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 한미약품 가져왔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은 꼭 하나 정도는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는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바이오 종목은
꾸준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좀 추적을 하시면 내년에 좀 수익을 좀 크게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미약품은 바이오 업계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미약품이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도 글로벌 제약사에다 큰 금액의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준 그런 회사가 되겠죠. 뭐 축구로 치면 뭐 차범근 같은 네. 거의 뭐 해외 진출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차범근 감독이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도 세계에서 통할 수도 있구나.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반환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바이오 기업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선구자라는 거는 그만큼 이 바이오 한미약품의 뭐 경영진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열정이 있다 아니면 이쪽으로 기술 투자에 좀 진심이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신약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과도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비만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국내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한 달 조정을 보였는데 차트적으로 지금이 다시 매수를 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 거기다가 오늘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죠.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성장주 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내년 정말 집중해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한미약품을 오늘은 왜 가져왔냐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급등을 했었을 때는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실려서 상승했었다가 최근 한 달 가까이 한 달 조금 넘게 조정을 보였는데 거래 없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9만 4천 원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 보면은 더 큰 수익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미약품 바이오 종목에서는 한미약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바이오 테마의 한미약품 가지고 오셨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로 강세 예상하고 가지고 오셨고요. 저희 두 번째 특징주는 우주 방산 테마인데요. 이 종목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가져오신 걸까요? 어떤 가능성 보고 가지고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우주로 갑자기 로켓을 쐈다가 다시 그걸 회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내년에 상장을 그러니까 IPO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 상장을 하겠는데 대충 한 1.5조 달러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상장 가치가 1.5조 달러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힘드시죠? 네. 대략 2,000조 정도 합니다. 그렇게 높나요? 2,100조 정도 하는데 저는 2,000억도 없는데 이거 2,000조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요 스페이스X 상장을 관련을 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섹터도 좀 테마성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서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그러면서 급등을 할 때 덩달아 급등을 할 때 그때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예상 특징주는 내후년까지 보고 내후년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당장 이번 주 정도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라는 거는 꼭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미국의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전기차 섹터가 급등을 했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에코프로,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게 가치 평가를 좀 좋게 받으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섹터가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차트가 이건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차트가 요 박스권 상단까지만 가도 작은 박스권 상단까지만 가도 약 10% 정도 수익률인 거고요. 그리고
또 위에 박스권 전고점까지만 가면 2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한 20% 넘는 수익을 좀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 좀 괜찮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고요. 저희 마지막 순서 정부의 투자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테마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도체 섹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주도 섹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오늘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주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에 700조를 언제까지냐면 2047년까지 네. 투자합니다. 올해를 2026년이라고 치고 대략 20년 동안 700조를 투자한다는 거는 1년에 35조씩 정말 큰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요 700조의 수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자체가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밑에 기사를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 기사를 가지고 온 거고요. 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뭐 STI라든지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이오 테크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 계속 가지고 오는데요. 올해는 솔직히 그 11월, 12월은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물려 있어도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HBM 특화 계측 생산 장비를 만듭니다. HBM이라는 게 결국 반도체를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반도체를 쌓는 건데 이게 잘 쌓였나, 정렬이 맞나, 이 계측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당연히 내년에 새로운 HBM도 나오고 점점 미세화되고 정밀화될수록 잘 쌓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HBM이 점점 비싸지는데 하나만 이렇게 오류가 나도 비싸기 때문에 큰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계측 장비 회사는 내년에도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박스권 하단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최근에 조정을 보였는데 거의 올라갔던 거를 다 토했습니다. 다 토했으나 어떻게 보면 여기 여름에는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이라서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단기적으로 물리더라도 반도체 섹터 종목이고 정부에서 계속 반도체 섹터, 특히 소부장 쪽을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리더라도 최소한 전고점인 3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현재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매번 다양한 테마에서 전략 짜주시는데 특히 바이오는 정말 자신 있게 가져오는 바이오맨이시죠. 저희 상승률표 보면서 왜 본부장님이 바이오맨인지 또 바이오 외에 다른 종목 공략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현재 히든 종목 상승률표 보시면요. 인벤티지랩의 상승률만 봐도 왜 본부장님이 바이오맨인지 바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공략 노트에서 매번 거의 언급하시는 종목이고요. 또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73%의 상승률 보고 계십니다. 이 상승률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놓쳤다고 아쉬워하기는 좀 이릅니다. 인벤티지랩 더 올라갈 여력 한참 남았다고 하셨고요. 또 본부장님이 바이오에만 강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다음 종목에서 알 수 있는데요. ISC 또 온코닉 테라퓨틱스 각각 57.6%, 41.7%의 상승률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 테마에서도 강하다는 거 보여주셨고요. 케어젠도 37.3%, 하나머티리얼즈도 11% 성장하면서 정말 매일 히든 종목 가져오시는데 다양한 테마에서 빨간불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 여기에
불과 일주일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큐로셀 6%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본부장님이 또 바이오주예요. 또 바이오주의 바이오맨이지만 이 큐로셀도 바이오주입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소개해주시는 종목 상승률 보고 정말 바이오주가 이렇게 강했나라는 생각도 자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추세입니다.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하면 결국 성장주 sek터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풀리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기왕이면 금리가 낮아지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더 돈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쵸. 그게 보통 지금은 뭐 올해는 로봇이 그런 성장주 섹터에 좀 그 대장주가 됐다면 내년에는 전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도 어떻게 보면 엄청 성장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정부에서 밀어주는 성장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신재생 쪽도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화면을 저 PPT 화면을 보시면 예, 요 인벤티지랩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요. PPT를 좀 봐주시면요. 요 박스가 좀 공간이 좀 작아질 겁니다. 네, 요게 폰트를 좀 줄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바이오 히든 종목으로 하나 가져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 카티치로제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바이오를 하나 가져왔었는데 그게 큐로셀이었고요. 오늘 뭐 장중에 급등도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이걸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차트가 다시 한번 너무 이뻐서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면역 항암제가 뭐냐면요. 이게 T세포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원래 자체적으로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면역세포 T세포라고 합니다. T세포가 원래는 되게 약한데 물론 원래는 강한데 몸이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이 T세포가 약해져가지고 암세포들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를 그게 뭐 암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싸우게 하는 게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여기 칼도 채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방패도 이렇게 딱 채워주고 해가지고 암세포랑 강하게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방사선이 얘를 직접 공격하는 건데 면역 항암제 특히 카티치로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거는 좀 면역 항암제는 T세포를 강화시켜서 치료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개념 항암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왜 다시 가져왔냐면 저는 물론 여기 밑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아직도 좀 충분히 오늘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뚫어서 새로운 주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다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물론 아직은 6.3% 수익 물론 처음에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야 더 싸게 사셨겠지만 뭐 6.3% 더 비싸게 주고 사셔도 매매하셔도 저는 앞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전고점을 뚫고 거의 3개월간의 조정 구간을 뚫고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오늘 큐로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히든 종목 큐로셀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생방송 중에 히든 종목 코너 또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또 하이라이트 코너가 있죠. 시청자 종목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청번호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더 자세하게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무료 과외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들까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만나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참여 방법 한 번 더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무료 과외방 들어오셔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31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슈어소프트시고 매수가 7,1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7,100원에 사셨으면 아마 오늘 급등하셨을 때 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급등주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라면 저는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급등주는 저는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회사로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신 거라면 이 회사가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현대차와 좀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스페이스X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검증하는 그런 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저는 월봉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한 2, 3년 됐는데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거의 바닥을 기면서 정말 지치게 했을 겁니다.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 2, 3년 동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행보하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고 떠났고요. 아마 이 슈어소프트를 올리고 싶어하는 아마 세력들, 큰 손들만 아마 요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강한 상승, 특히 요 2, 3년을 행보했던 거를 뚫는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뭔가 작정하고 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고점이었던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장기로 보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좀 요약을 하면 단기로 보신 거라면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시고요. 장기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슈어소프트에 원래 현대차가 지분을 한 7%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차와의 협업에 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매매를 하신 거라면 한 12,000원, 13,000원까지 좀 길게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슈어소프트 단기 이슈로 지금 현재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단기로 보신 거라면 5일선 이탈 시 손절 추천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12,000원 선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뒷번호 5407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코리아 서킷이고요.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계속 홀딩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 빠르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14,000원이면은 지금 주가가 38,000원이니까 딱 100% 수익이 나셨네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정말 좀 싸게 잘 사신 것 같아요. 14,000원이면 거의 상승 초반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실적 기대감도 있죠. 워낙 반도체 섹터가 좋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리아 서킷가 만드는 저번에 한번 제가 가져왔었던 반도체 밑에 녹색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녹색 기판의 가격도 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바닥 대비해서 한 3배, 4배까지 올랐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았냐 실적이 그럼 지금도 좋은가 해서 봤더니 실적이 물론 작년에는 1,000억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까지 한 100억 흑자 전환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인데 흑자 전환했다는 건 너무 좋지만 바닥에서 4배, 5배 올랐고 그리고
흑자 전환이긴 하지만 이게 또 실적이 막 엄청 좋은 회사는 또 아니거든요. 한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180억, 매출은 거의 1조인데 매출 1조인데 170억을 벌었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한 1.7%?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하면 그렇게 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반도체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20%가 15% 정도 되는데 시총이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얘보다 좋은데 시총이 얘보다 작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코리아 서키트가 너무 고평가 영역에 단기적으로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매도를 좀 하시고 나가시는데 다만 지금 당장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얘가 보시면 21선을 타고 오르는 느낌이 있죠. 21선 근처에 오면 올라가고 21선 근처에 올라면 올라가고 그래서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고 하시고 혹시라도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실적 앞으로도 좋게 보셨지만 21선을 이탈하면은 그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꼭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뒷번호 4247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삼양바이오팜이시고 매수가 65,400원입니다. 이분께서 내일 신규 매수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규 100주 구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부장님께서 또 큐로셀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예. 안 그래도 이 신규 100주랑 바이오주랑 고민 중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뭐 최근에 상장을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 이름만 봤을 때는 아마 삼양사 그룹의 아마 바이오 회사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한번 다시 좀 공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섹터 자체는 워낙 요즘 제가 계속 시장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섹터가 워낙 저금리 상태이기도 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상태라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바이오 섹터가 좀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만 봐서도 올라갈 때는 계속 거래를 늘렸다가 최근에 한 2주 조정을 보일 때 거래를 죽였죠. 이런 거는 보통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이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1차적 목표를 가지시고 뚫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반대로 이때가 상한가 하면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 요때 왼쪽에서 거래가 됐었던 물량이 이게 악성 매물이 돼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손절은 요 5만 원 정도 선을 보시고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바이오팜 신청해주신 시청자분 손절은 또 5만 원대, 또 상한가는 8만 원대까지 일단 잡아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큐로셀 추천해주셨던 바이오테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좋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두 가지 비교해보시고 전략 짜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뒷번호 8308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저희 종목명 서진시스템이시고 매수가 27,58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이분께서 10월 달에 매수해서 물타기를 계속했다고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통신장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즘 뭐 워낙 통신장비 쪽으로는 아예 사람들이 신경을 좀 안 쓰고 있죠. 그래서 네. 거의 좀 잊혀지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가치 투자자 관점이시라면 지금 뭐 5G가 뭐 그 기대감에 예전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KM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통신 장비 회사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근데 5G가 뭐 기대만큼 뭐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LTE나 5G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뭐 그랬었는데 이제 뭐 6G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뭐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6G가 좀 부각을 받을 때 좀 급등을 할 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방법 좀 어떻게 보면 선침의 관점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월봉으로 봐도 그냥 이거는 뭐 펀드멘탈이었고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면 이 지금 월봉인데 2달 연속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 상단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최소한 35,000원인 정고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실적이 지금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봤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6G 이런 게 또 나오면 또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실적이 올해는 안 좋았다는 것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좀 너무 비중을 늘리진 마시고요. 뭐 30% 비중 이내라면 뭐 6G라든지 6G라는 그 미래 그리고 차트가 너무 이쁘다. 그거를 좀 보고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진 시스템 현재 차트를 너무 좋게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좋게 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못다한 이야기는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과외방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히든 종목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반도체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바이오, 히든 종목에 바이오 위주로 많이 네, 가져왔었거든요. 바이오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이고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지난달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라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뭐 잊혀졌던 종목이라서 근데 워낙 오늘 좀 차트를 좀 돌려다 보니까 이 종목 또 다시 사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그러게 좀 다시 한번 저 눈에 띄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HBM 수혜주 종목이고요. 2026년에 HBM 뭐 더 미세화된 더 능력이 있는 그런 HBM이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HBM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내년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를 했고요. 뭐 3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좋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D램 가격이 좀 최근에 50% 고정 가격이 인상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히든 종목 반도체 소재 회사입니다. 소재 회사가 되겠고 그리고 차트가 상승 채널인데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가 보시면 이렇게 상승 채널인데 이거 이 전 차트가 안 보여서 그런데 쭉 계속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상승 채널인데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고점으로 봐도 요 때는 고점이었지만 지금은 바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천장이었고 지금 바닥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상승 채널에 또 고점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 수급선, 요 녹색선이죠. 외국인 기관이 매집하는 수급선. 주가는 빠졌지만 수급선은 빠지긴 했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 주가를 올렸을 때, 주가를 올렸을 때 올렸던 세력이 아직 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수급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그리고 반도체라는 그런 펀더멘탈 성장성으로 보나 요 종목은 이제 히든 종목, 요 반도체 소재 회사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종목 하나 꼭 저는 포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 내 포트에 반도체 종목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QR코드 찍고 여기 가해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요 반도체 종목 제가 정말 좀 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거든요. 실적이 아까 코리아 서킷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시총이 9천억이었다면 이 회사는 9천억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한 6천억입니다. 6천억인데 실적도
상승하는 추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작년 2분기 기준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6천억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너무 좋은데 아직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종목이니까 꼭 이 QR 코드 찍고 그 가해방 들어오셔가지고 요 히든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테마에서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종목이 없다, 혹은 나도 반도체 종목으로 빨간불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과외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부장님, 저희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전부 강세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뉴욕 시장이 열렸어요.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 것 같은지 예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미 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금리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어제는 강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1%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린 약보합이었지만 네. 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오라클 실적도 좀 잘 안 좋게 나왔다고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면 오늘은 미국이 빠질 것이다. 다만 우리는 먼저 빠졌거든요. 우리 네. 먼저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좀 빠지더라도 우리 먼저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오늘 저희도 조금 빠졌기 때문에 뉴욕 증시 좀 빠지더라도 우리 증시가 많이 하락할 거란 그런 걱정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 히든 종목 코너도 이렇게 마치게 됐죠. 저희 하단 QR코드 보이실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고 가져다 대시면 이 QR코드에 영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무료 과외방 입장하시면 저희 오늘 상승률 리뷰했었죠. 그렇게 상승했던 히든 종목들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세한 포트폴리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내 주식 계좌 너무 파랗다, 나도 빨간불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 스캔하고 과외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